네, 사주 재테크입니다. 아, 자, 좋아요, 구독, 새롭게 한번 문구를 넣어봤는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조회수가 올라가는 걸 보니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저한테도 이제 그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사주 해석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용신, 용신을 좀 살펴보고, 용신도 지금 여러 개의 이 용신들이 있죠. 그래서 그 중에 억부 용신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대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용신은 이제 쓸용자의 귀신 신자라고 해서 이게 이제 사주를 해석하는데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 용신만 찾으면 모든 사주풀이는 다 할 수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용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격국용신이 있고 억부용신이 있고 통관용신이 있고 조후용신이 있고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용신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주 해석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용신을 버리고 그냥 오행의 음양과 생극 재화 이것만 가지고 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저도 이제 나중에 실전 풀이를 할 때 용신을 쓰지 않는, 그러니까 굳이 용신을 안 찾아도 사주 해석이 다 가능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용신을 찾고, 그래서 찢고 뽑고 싸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주 명리학에서 용신은 사주를 해석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예요. 그런데 용신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주 팔자 내에서 그 글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걸 이제 얼마나 잘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용하다 아니면 돌팔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용신만 찾으면 명리학의 대부분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용신을 찾는 것이 만만한 작업은 아니고, 또 사주 해석을 하는 사람들마다 자신들이 보는 용신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사주쟁이들이 같이 워크숍을 가면 마지막에는 꼭 싸우다가 경찰서로 갑니다. 왜냐하면 서로 보는 용신이 다르니까 의견이 일치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하다가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용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간, 우리 저기 그 만세력에 보면 이제 원각 만세력에는 일원이라고 되어 있죠. 일주의 천간, 일간을 중심으로 사주의 균형을 잡아줘서 일간을 안정시키는 글자가 바로 용신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주는 일간의 힘이 너무 지하측에 빼앗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 그 생을 받지 못하고 내 기운이 계속 빠져나가는, 예를 들면 식상이 있다든지 재성, 관성 이런 것들은 다 내 힘을 빼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일간을 돕든지 또는 힘을 빼앗는 글자를 억제시키는 그런 글자가 용신이 돼요. 나중에 이제 하나씩 볼 겁니다. 용신은 사주 내에서 균형자, 사주 팔자의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용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용신을 찾으면 용신을 생해주는 글자를 시신이라 하고, 용신을 공격하는 글자를 기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기신을 도와주는 글자를 구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신운, 희신운으로 가면 그러면 운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기신이나 구신운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 운이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제 알아야 있는 거죠. 용신, 희신, 그 다음에 기신, 구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원래는 격국용신을 봐야 돼요. 격국용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월지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월지에 평관이 있으면 평관격, 정관이 있으면 정관격, 뭐 또 식신이 있으면 식신격, 그 다음에 뭐 저기 그 상관격, 정제격, 편제격, 정인격, 편인격, 그리고 뭐 양인격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저기 이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을 좀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억부 용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억부 용신. 억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억압하고 부양해주고 하는 용신이에요. 그러니까 일간이 약하면 부양해주고 일간이 강하면 억제해주고 뭐 이런 저기 이 용신을 이야기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주의 구성에 따른 구분인데 사주가 이제 신강 사주가 있고 신약 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피지컬리, 그러니까 즉 신체가 건강하다, 신체가 약하다 그게 아니고 일간이 얼마나 많은 생을 받는지 이런 것들 또 일간이 얼마나 많이 힘을 뺏기는지 여기에 따라서 신강, 신약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이제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면 월지가 제일 중요해요. 월지. 근데 꼭 월지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그거 연지도 괜찮고 일지도 괜찮고 시지도 괜찮은데 원래 이제 월지가 가장 중요한 그런 그 글자가 됩니다. 일간의 영향을 강화시키는 그러니까 인성, 정인, 편인 그리고 일간과 같은 비견, 겁재 이런 것들이 잘 포진되어 있으면 신강사주라 하고 그렇지 않고 일간의 영향을 약화시키는 게 있잖아요. 식재관, 그죠? 식상, 재성, 관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내 힘만 쪽쪽 빨아먹잖아요. 식신은 내가 생해주니까 그렇죠? 또 재성은 내가 공격하는 거니까 관성은 나를 공격하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강사주, 신약사주를 구분할 때는 월지가 중요하고 월지에 인성과 비겁이 자리하고 있으면 신강사주가 될 가능성이 커요. 신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나 아니면 관성이 왔을 때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주가 신강하다 보니까 싸가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 월지에 식재관이 자리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신약사주가 되겠죠. 식신, 재성, 관성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이 약할 때 일간의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글자가 바로 용신이고 일간이 강할 때 일간의 영향을 덜어주거나 제압해주는 글자가 바로 용신이 됩니다. 용신이 돼요. 자, 보죠. 식상이 많아서 신약사주인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이제 식상이라고 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원래 일간이 있고 그렇죠? 일간이 있고 일간을 이제 일간이 생해 주는 거죠. 이렇게 생을 해 주는 거니까 일간에 힘이 빠지잖아요. 그럼 이 일간을 이제 보충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죠? 보충시켜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비견과 겁재는 식상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 힘을 써야 되니까 이럴 때는 식상이 많으면 일간을 생해 주는 일간을 생해 주는 게 뭐예요? 바로 인성이죠. 인성. 그러니까 이제 정인, 편인 이런 것들이 용신이 된단 말입니다. 왜냐면 일간과 같은 비겁이 있으면 이거는 식상을 생하는데 써버리니까 이거 별로 인성에 비해서는 별로 좋은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재성이 많아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일간이 있는데 이렇게 내가 공격을 하는 게 재성이잖아요. 그렇죠? 재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당연히 이렇게 생해 주든지 아니면 비겁을 쓰든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재성은 내가 오행을 극하는 오행이고 당연히 내 힘을 뺏어가는 오행이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야 되는데 오행으로 보면 재성은 나를 생해주는 인성을 공격해요. 왜냐면 재관이고 그리고 인성이고 여기가 이제 식상이 되니까 그렇죠? 식상이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요걸 용신으로 쓰려면 재성이 이렇게 극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차라리 비겁을 가지고 쓰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런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성이 많아서 신약 사주인 경우,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있고, 그렇죠? 일간이 있고 여기 이제 관이 있는데, 관은 어떻게 되는 까 나를 공격하잖아요, 그죠? 나를 공격하니까 관에 저기 그 힘을 빼줄 필요가 있죠. 이게 인성 아닙니까? 관은 저기 그 인성을 그 생겨주니까, 그죠? 그러니까 관인생, 그죠? 관이 그 이 인성을 생겨주고, 또 인성은 나를 생겨주는 거니까, 이럴 때는 당연히 인성을 저 용신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관성은 나를 극한 오행이고, 그래서 당연히 나를 힘들게 하는 오행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내 기운이 보충되는 게 필요하고, 관성에 힘을 빼주는 거죠. 관성을 이렇게 저기 그 이 누르는 것이 바로 이제 식신상관인데, 식상인데, 뭐든지 이렇게 저기 제압하려고 들면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관에 힘을 빼는 것은 인성이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그 보는 것이고요. 또 비겁이 이번에 이제 신강사주가 됩니다. 비겁이 많아서 신강해지는 경우에, 비겁이 신강해지게 되면 식재관 중에 하나를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식상을 써가지고 설기라고 하는 것은 힘을 빼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배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순환을 시켜주면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재성은 내가 그걸 하는 오행인데, 그죠? 재성은 강한 비겁의 공격을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성을 용신으로 쓰는 것은 좋지 않아요. 관성은 나를 이제 극한 오행이기 때문에 쓸 수 있다,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 옆에서 빼주는 게 좋지 공격하는 것이 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공격하게 되면 그쪽에서도 나한테 반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성이 많아서 신강사주인 경우, 인성이 많아서 신강사주인 경우에는 식상을 공격하는 오행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식상을 가지고 힘을 빼주는 것보다는 인성을 제압하는 것이 재성이니까, 우리가 이제 오행도를 가지고 보면은 재성이 한 칸 건너서 인성을 저기 그 공격하는 거니까, 저기 그 재성을 쓰는 것이 이때는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성과 비겁에 의해서 그 신강사주인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식재관 중에 가장 유력한 글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천간에 추출되어 있고, 그리고 지지의 뿌리가 있는 이런 글자를 이제 제일 좋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일단 용어가 중요하다. 용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신강사주, 신약사주를 나누는데, 신강, 신약은 어떤 때 생겨나느냐. 신강 같은 경우에는 월지에 인성과 비겁이 있는 경우에, 신약사주 같은 경우는 월지에 식재관이 있는 경우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일간이 지나치게 강하면 그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일간을 덜어내주는 것이 필요하고, 일간이 약하게 되면 일간을 보충시켜 주는데, 인성으로 보충해 줄 것이냐 아니면 비겁으로 보충해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용신 찾는 거는 이 용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한번 같이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